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간을 맞추는 소금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황금, 세 번째 중요한 금은 지금입니다. 황금. 안녕하세요. 직장인 꼰대동이 아빠 TV의 꼰동입니다. 방금 전 영상에서 봤듯이 세상에서 제일 으뜸인 금은 소금이고 지금이고 다 제쳐두고 황금인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며칠 전 후배 하나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형,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슬슬 직장인 유튜버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금 투자라. 앞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물도 하고 직접 금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작년 우리 동네에 있는 한국 금거래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이 최근에 주변 증권회사 직원들도 방문하여 금 시세를 매일 확인하고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증권회사 직원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시세를 확인한다? 그때부터 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도 매달 60만 원 언저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금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물가가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 현상에도 금은 인플레의 위험을 방어하는 자산이며 주식과 같은 고위험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금화가 용이합니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화가 용이합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부동산보다도 현금화가 용이하다 보니 현금화가 유용한 안전자산으로는 금이 가히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예로부터 우리는 금이라는 자산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에서도 금은 보화라는 표현이 나오듯이 금은 항상 자산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닷돈짜리 금반지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거 딱 끼니까 주변에서 여자들이 먼저 아래는 현재 금 가격 그래프입니다. 금은 지금까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조정이 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1991년부터 봐도 금값은 지속 상승을 해왔습니다. 2007년 서브프라임 때도 2007년, 2008년 사이에 급상승을 했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만 보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다 보니 안전자산인 금과 달러에 돈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금 투자하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현물 구매가 있습니다. 금은방보다는 요즘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금 바나, 금반지, 금목걸이 역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고 특히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는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파손을 1년간 보상해준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단지 금 현물은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몸에 지니면서 액세서리의 기능을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분실에 대한 위험성과 금 매입 시 세공비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파일 경우 판매 수수료가 5%, 매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10%가 붙다 보니 적어도 15% 이상의 금 가격이 올라야 수익이 발생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금 현물 구매 말고는 금 투자 방법이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에 금통장, 금펀드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듯이 은행에 금 전용 계좌에 돈을 넣는 방법입니다. 휴대폰을 통해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 금 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의 어플을 다운받은 후 가입을 하면 됩니다. 장점으로는 적금 붓듯이 똑같이 돈을 불입할 수 있으며 찾을 때는 현금 혹은 금으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금으로 찾을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실물 수수료 약 4%가 붙습니다. 이래저래 신경 쓰지 않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매매 차익의 15.4% 세금이 원천징수로 붙습니다. 씨발 많이도 떼가네 도둑놈의 새끼. 세 번째 금투자 방법은 ETF 금투자입니다. ETF란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과거 영상에서 다뤘듯이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의 약자로 기초지수의 성과에 추적하는 것이 목표인 인덱스 펀드입니다. 코덱스 ETF와 타이거 ETF로 운용되며 운용사에 따라 수익률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증권 어플로 거래가 가능하고 현물 투자와 가장 유사한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수수료는 금 펀드에 비해 절반 수준인 2에서 3%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현물 인출이 불가하며 세금은 매매 차익 배당 소득세가 15.4% 부과됩니다. 네 번째 금투자 방법은 바로 KRX 금투자 방법입니다. KRX 금거래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며 한국 금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금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주식과 동일하게 금을 1g씩 살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마치 주식 MTS처럼 되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수수료가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방식 중에 가장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수수료가 0.4%
0.3% 수준입니다. 저는 주식을 하던 가다가 있어서 이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현물로 100g 단위로 인출이 가능하며 금으로 인출 시 역시나 부가세가 10% 발생이 되고 KRX 금거래는 직접 거래 형태라 주식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MTS나 HTS로 투자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 투자 방법은 유가증권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금을 현물이 아닌 증권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금에 대한 권리를 사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실시간 국제가로 금액이 책정됩니다. 장점으로는 수수료 역시 판매 수수료가 1%로 낮은 상품이며 현물로도 교환이 가능하나 10%의 부가가치세와 출고 수수료 4%가 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단점으로는 거래가 전국의 한국 금거래소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증권 문서다 보니 분실과 손상의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거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황금. 단순히 안전자산의 투자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손실이 발생되지 않는 적금이나 예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적금의 금리가 연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소성과 안전성을 갖고 있는 금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라는 것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어떠한 리스크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고위험의 투자를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금과 같은 저위험 상품에도 꾸준한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꼭 좋은 투자를 통한 수익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어 옆에 있는 망할 놈의 직장 상사 아가리를. 지금까지 꼰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앉아. 여기 앉아. 옳지. 자 용돈. 옳지. 가.